안녕하세요. 에릭슨의 초면가 연비 카페지기 청년 김영국입니다. 금일 발표 불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불안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 사회가 대면될수록 지금 급증하고 있는 공포증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공포증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발표 불안입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발표 불안이 제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지금의 일본과 같이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부동의 공포증 1위가 발표 불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사회는 남에게 PR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발표가 그 사람의 능력과 척도 그리고 사회생활, 직장에서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다 보니까 부담감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표 불안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발표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고, 그 부담이 불안으로 계속 오게 되는 거고, 결국은 발표 불안이라는 큰 마음의 문제를 안게 됨으로써 학교 생활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 회식 자리나 기타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삶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발표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사회, 현재 내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혼자 스스로 힘들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피치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첫째는 그 불안한 것 자체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발표 불안이라는 이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내가 과연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진실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만 하게 되더라도 그 불안의 강도는 점점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발표 불안이라는 것은요, 발표할 때 불안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발표할 때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어떤 사람은 손에 땀이 나서 긴장이 된다든지, 어떤 사람은 머리가 하얘지면서 멍해진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발표만 하게 되면 배가 아프다든지, 어떤 사람은 발표를 하게 되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전혀 중심을 잡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보여지는 이 시선, 이 눈빛들이 부담스러워서 전혀 앞을 쳐다보지 못하는, 결국 발표 불안에 이는 시선 공포, 대인 공포까지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 불안 하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좀 더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다 한 번씩 접근을 해보시고, 그래서 발표 불안 자체가 생겼다라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표 불안이라는 것은 순전히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아무리 이 불안을 숨기려고 해도 이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곳에서도 이 불안한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회식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문제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강박증의 형태로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보니 간단한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발표 불안에 대한 진실인데요.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발표를 못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의외로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잘한 사람들이 의외로 대부분입니다. 실제 본인이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닌데 유독 본인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발표 불안이 심각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람 앞에 전혀 말을 못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잘하거든요. 아니, 어쩔 때 기분 좋을 땐 정말 잘해요. 아무 불안한 마음 없이. 다만 특정한 어떤 때 말하다가 목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침을 삼켜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시선이 들어서 전혀 보지 못한다든지, 그런 문제로 한 번씩 이제 그 감옥과 같은 마음의 감옥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정말 발표를 못해가지고 발표 때문에 완전히 쓰레기 취급받고 저딴 사람이구나, 왜 이렇게 발표를 못할까?
저러고서 직장생활 하나? 그 정도의 실제로는 말은 안 듣는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발표를 못하게 되었다라면 이미 직장생활에서도 뭐 쫓겨나든지 주변에서도 충고를 많이 줬겠죠. 근데 정작 이들을 따지고 보면 두 번째 그것이 수모를 당한 적이 없다라는 어떤 결론에 내려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발표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수모 당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이 발표를 못해서 이들의 그 시선이 나를 마치 비웃는 것 같다, 나를 깔보는 것 같다, 나를 아주 쓰레기 취급한다,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본다라고 미리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들이 과연 직장 동료들 한 명 한 명에게 당신이가 발표할 때 나를 정말 비웃었습니까? 나를 쓰레기 취급했습니까? 나를 무시했습니까?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았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그들은 선배님 전혀 그런 거 못 느꼈는데요? 왜냐면 저도 뭐 발표할 때 당연히 목소리 떨리고 긴장되고 불안하니까요. 선생님, 선배님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아니, 아빠, 그런 적 없는데요? 야, 너 누구 그런 적 없는데 너 왜 그래? 그런 어떤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발표를 한두 번씩 못 해가지고 창피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하다 보면, 긴장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약간 비웃음을 살 수도 있고, 약간 놀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당했다고 해서 마치 죽을 때까지 평생 어느 곳이라도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때처럼 수모를 당하지 않을까,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미리서 예기 불안을 갖는 거죠. 있지도 않는 불안을 미리서 만들어 나가지고 본인은 계속 발표를 못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이 되면 여전히 본인의 마음에 차지하는 발표 실력을 보여주게 되고, 그로 인해 역시 나는 발표를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자괴감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즉, 세 번째, 이제 패배의식과 자신감의 부족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발표보다도 10년, 20년, 30년 고생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도 10년, 20년, 30년까지 그렇게 발표 때문에 힘들어해서 그 좋은 직장 다 행개치고 사람들 오는 곳에서 조용히 직장 생활을 가져야 되는, 그 좋은 능력 써보지도 못하고 발표를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그 사람은 정말 눈물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발표라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신이 발표를 24시간 내내 1분 1초도 안 빠지고 항상 못했다라면 전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절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잘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못할 때도 있지만 잘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항상 잘할 수도 있다라는 이 에너지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발표 불안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여전히 못한다라는 게 계속 생각을 갖기 때문에 설령 발표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발표 불안을 안고 오신 분이 스피치를 가셨대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하겠죠. 발표 불안에 대해서 선생님 발표 잘했습니다.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데 모든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요, 정작 본인 외에 다른 사람, 이 사람에게 다 발표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희한하게 자기는 못하는데 남들은 다 잘해서 부럽다라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전체로 봐서는 결국 이 스피치에 있는 10사람, 20사람이 다 발표를 괜찮게 잘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개개인으로 돌아가면 나만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나만 발표 못했다. 이 사람들은 잘하는데 뭐하러 스피치까지 와서 발표 연습을 하러 왔을까?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걸 제가 딱 들어보니까 발표 불안인 사람들 실제로 이게 발표를 못하는 건 아니구나. 잘함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물론
뭐 유창하게 대단한 뛰어난 강사처럼 뭐 좌중을 압도시키면서 그 정도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강사를 해야죠. 근데 강사는 일반 직장인이고 그러면 말할 정도만 되면 돼요. 근데 그들은 다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원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째, 과거에 불안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거의 발표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은 어릴 적에 과거의 특정한 그 상황에서 발표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크게 한번 느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꼭 뭐 남들한테 발표를 하는 꼭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노래 부르는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어린아이인데 하도 이제 부모님이 노래 부르라, 춤추라 뭐 그런 걸 시키다 보니까 하기 싫고 무섭고 두려워서 그때부터 불안이 생겼을 수도 있고, 틀림없이 그 원인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의 불안함, 발표 불안의 문제는 과거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즉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 불안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 과거를 통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서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발표가 지금 불안이 심한데 불안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스피치를 연습해도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저 과거에서 꽉 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과거에서 못 도망가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서 나는 나아가려고 해도 결국 발목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